이번 시간에는요,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입고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입고라시고 바로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이라고 써주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를 열고요. 바로 입고 금액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어디부터 잡죠? G6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만큼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범위를 주는 겁니다. G58 범위 안에는 바로 입고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가로를 닫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입고 금액이 구해졌습니다. 한번 주소를 볼까요? 보시게 되면 sum이라고 해서 G6부터 G58이에요. 바로 이게 참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참조 주소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바로 입고 금액의 합계를 구하게 되는데 이 주소보다는 어떤 특정한 이름을 주고 작업을 하면 이 sum 함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함수에서 작업하시기가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한번 정의해보고 출고 금액의 합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출고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H6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범위를 잡아볼까요? 그리고 범위를 잡으시게 되면 바로 H58까지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이름 상자를 클릭할게요. 그곳에 제가 출고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H6부터 H58을 여러분이 출고 금액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셀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름 상자의 목록을 눌러보면 출고 금액이 보이시죠? 출고 금액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출고 금액이라고 이름 정의된 범위가 이렇게 잡혀지게 돼요. 그러면 계산식, 바로 함수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이꼴을 쓰시고요. 똑같이 sum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H6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준 이름, 출고 금액이라고 써주시게 되면 바로 이름으로 잡힌 범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출고 금액의 합계가 구해져요.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이곳에서 참조 주소를 가지고서도 sum이라는 합계를 이용해 합계를 구하셨죠. 그 다음에 출고 금액이라고 하는 곳에도 sum을 가지고 합계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보게 되면 이 이름을 쓰게 되는 함수나 수식이 훨씬 더 작업하시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반품 금액에 대한 합계를 좀 내고 싶어요. 그러면 반품 금액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저는 반품 금액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반품 금액의 합계라고 하는 곳에 선택을 하셔서 이꼴하고요. 그리고 sum 하시고 똑같이 반품 금액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바로 반품 금액이라고 준 범위만큼의 합계가 구해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구하시는 이런 이름은요.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이름 상자의 목록을 누르시면 반품 금액, 그쵸? 이곳에서 출고 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잘못 이름을 잡으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곳에서 삭제하시거나 편집하실 수가 없어요. 바로 이름 상자 목록에서는.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탭에 보시게 되면 수식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의된 이름 그룹의 이름 관리자 눌러볼까요? 그러시면 반품 금액이라고 해서 반품 금액이 선택된 상태에 참조 대상을 보시면 거래 내역 시트 1번에 느낌표는 바로 시트와 셀의 구분자입니다. 그리고 I6부터 I58이 반품 금액이다. 그 다음에 출고 금액도 마찬가지. 이렇게 출고 금액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렇게 참조 대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삭제하시거나 수정하고 싶다면 선택하시고 삭제 또는 선택하시고 편집하셔서 다시 이름 정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닫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 하나만 더 보죠. 제가 시트를 지금 바꿨는데요.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데이터를 이름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개인 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번호 전체 데이터가 있는 만큼, 그리고 성명이라고 하는 것도 성명이 있는 만큼,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현 소속 부서, 근무지, 교육과정명, 월, 이거를 각각의 이렇게 쪼개서 각각 이름을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면 방금 하신 것처럼 정의한다면 이름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바로 6개가 되겠죠. 이거를 한꺼번에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거나 별을 누르시거나 또는 컨트롤 시프트 8을 누르시게 되면 주변의 데이터,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잡아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수식이라고 하는 탭에 가시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바로 선택된 곳에서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만드는데 그 이름은 첫 행에 있는 것으로 이름을 만들겠다. 그러면 개인 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A2부터 그 밑에 데이터만큼이 바로 개인 번호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간 데이터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명, 현 소속 부서도 각각의 성명이라는 이름 안에 이름이 정의되고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주주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왼쪽 열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왼쪽 열을 체크를 하신 거를 그대로 두시면 2월이라고 되어 있는 02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름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행방향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왼쪽 열을 체크를 취소하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름 상자의 목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곳에 성명 보이세요? 보시게 되면 성명 범위 자동으로 잡히죠. 다시 이곳에서 저는 월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바로 F2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F805까지 이렇게 범위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범위를 잡아서 이름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제목행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왼쪽 열, 가장 오른쪽 열을 기준으로 이름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름 정의는 여기까지입니다.